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오늘 여러분의 점심 밥 반찬은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득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들고 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워낙에 그런 평균 올려치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들 500, 600 보는 줄 안단 말이야.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흔히 말하는 영앤 리치의 화려한 솔로는 실제로 얼마나 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비슷한 통계를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골든 솔로라는 단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든 솔로, 혼자 사는 사람 중에서 월 400 이상 버는 사람을 골든 솔로라는 단어로 비유를 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골든 솔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중에서 몇 명이 있었냐면 17.5%였습니다. 임금 근로자 1인 가구 367만 명 중 17.5%가 월 400만 원 이상이고, 이게 골든 솔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한 5달 전의 통계인데, 5달 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뭐 통계청 기준이니까 그건 더 전년도겠지, 그지?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41%, 실질적으로는 월 300 이상 버는 사람보단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00충이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야, 300만 원이면 자부심 가져도 된다. 항상 얘기하지 내가. 그러면 이 골든 솔로가 아니라 그러면 영앤 리치 화려한 솔로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요게 조금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 30%를 돌파해서 지금 현재 34%가 가정이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중에 또 이제 원룸이 하나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원룸이더라고. 보통 살고 있으면 원룸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요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그래서 아주머니 막 핸드폰 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1인 가구 비중을 봤을 때, 어, 29살 이하가 제일 크대 19.2%, 그리고 70세 이상이 18.6%. 그래서 사실상 뭐 이게 뭐가 많다 적다라고 하기에는 표본이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 29세 이하가 19.2%, 30대가 17.3%, 그리고 40대에서 가장 낮아졌다가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20대, 30대, 그리고 심지어는 40대까지도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은 캥거루족이 되게 많아요. 캥거루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약간 괴리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30대 남성은 22%, 여성은 12.7%가 혼자 산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여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되게 섹시하지 않냐? 혼자 살아요 이러면 약간 조금 더 여기 섹시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 여성 1인 가구가 60대부터 남성보다 점점 늘어나는, 그때부터는 여성 1인 가구가 더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70대 이상의 여성의 27.9%는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화려한 솔로 실제로는 얼마나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화려한 솔로 기준은 세전 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뒀어. 세전으로 1억 원 이상인데, 실제로 이 1인 가구 중에서 1억 원 이상 번 사람은 2%가 나왔습니다. 15만 명 수준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든 급여 소득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이란 연봉은 한 6% 컷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1인 가구 중에서는 2% 컷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면 보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율을 보면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에서는 화려한 솔로는 2%가 뭐 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런 1인 가구 소득 구간 분포를 보게 됐을 때는 3천만 원 미만이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3천만 원 미만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기초생활수급자 다 들어가 있지만, 근데 1인 가구 중에서는 60%가 3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5천만 원 미만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지, 그지? 5천만 원 미만에 22.7%가 추가가 돼버리면 거의 뭐 80%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7천만 원 미만은 9.8%, 1억 원 미만은 4.3%, 1억 원 이상은 2.0%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뉴스에서 말하고 싶은 주요 골자는 화려한 솔로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줍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72.6%는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한 1인 가구도 30%에 불과했고, 지역별로 봤을 때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청년 기준으로 세종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그냥 난 개인적으로 한번 궁금하긴 해.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도시다 보니까 어떻게 잘 만들어놨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상 가보면 별거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나중에 뭐 대전이나 이런 데 성심당 갈 일 있으면 한번 슬쩍 들려볼까. 약간 좀 뭐 개인적 그런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또 그리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 그래서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가면 공무원들끼리 모임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폭격기도 있을 거고, 그지? 괜히 또 이제 걸레라고 이제 낙인 찍힌 여자도 있을 거고,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또 이제 서울이 조금 많이 변했는데 서울은 또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은 유출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 근데 문제는 1인 가구로 봤을 때는 유입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람이 점점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부동산 값이 워낙에 비싸서 근데 1인 가구로 보게 되면 유입이 아직까지 더 많아지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는 이 원룸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원룸이지, 그치? 그래서 서울은 이 정도 컨디션 원룸이면 강남에서 얼마 하지? 한 100만 원 넘지 않나? 한 100만 원 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게 혼자서 오는 사람은 아직까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현실적인 기사를 많이 내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산다라는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통계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너무 좋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위 10%의 소득을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아까 보면 알겠지만 3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들 이런 기사를 많이 보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 좀 박아줘야 돼 머리에 박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괜히 소비와 과실을 부추기는 미디어나 SNS에 휘둘리지 말고 내실을 다지시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와 영앤리치도 별로 없지만 꿈같은 화려한 결혼생활도 거의 없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늘상 말하는 혼자서 행복하기도 어렵지만 결혼해서 행복하기도 힘들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여기까지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도 300 정도 벌면 그래도 나름 나는 풍족하게 산다고 생각하거든, 혼자서 살기에는. 다만 이제 한국 기준으로 이제 이 300만 원이 딱 최저 마지노선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혼자 살기가 힘들어서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막 진짜 베트남 호치민 이런 데 가면 원룸 가격이 있잖아. 원룸 가격이 좀 깔끔한 데가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거든.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어. 한 50만 원 한다니까 실제로 호치민 같은 데 가면. 근데 걔네들 월급이 50에서 60 정도 돼. 지금은 조금 더 올랐겠지. 그러면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사냐고 내가 얘기하니까 베트남 같은 데 한 4명씩 모여서 살아. 그래서 뭐 외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도 그냥 주택 하나 얻어놓고 방 하나씩 나눠가지고 쉐어해가지고 와리깡 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쉐어라는 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전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날이 한국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밥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맨날 제 방에 오시면 막 요새 사람들 막 주 5일째인데 자기 주 6일째라고 툴툴거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앞으로는 일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점심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